저는 하얀 간호복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며 이 두 손이 지켜낸 가족과 앞으로 지켜낼 생명들을 생각했습니다. 바닷바람 부는 고향에서 시작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5시 저는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폭우로 향했습니다. 전남 해안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귀를 찼습니다. 집 지붕의 기와가 몇 장 떨어져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정아, 조심해서 다녀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 공사장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후 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 사고 이후 집을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아버지의 휠체어 바퀴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어요. 포구에 도착하니 이미 어선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선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손에 비린내가 배고 차가운 얼음물에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3만 원이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수정이 또 왔네. 고생이 많다. 포구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 일도 익숙해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 정리를 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가게였지만 시급은 포구보다 조금 더 나았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면 고등학교 1학년인 동생 지훈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밥 먹었어?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먹었어. 너는? 사실 점심을 굶었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 아버지와 지훈이 잠든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가계부를 적었어요. 연필로 쓴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지훈 학비까지 계산하면 늘 부족했어요. 내 두 손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지방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지훈을 지켜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기로 한 거예요. 마을에서는 더 이상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서울 가서 일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수정아, 너도 공부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해요. 저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지훈은 울먹였어요. 누나, 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저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월 어느 추운 아침, 저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밖으로 아버지와 지훈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고향의 바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서울 도착 첫날, 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신당동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빨간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어요. 기름 냄새와 양파 볶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무뚝뚝한 남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험 있어.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쓰네. 서울 말할 줄 알아. 사장이 물었어요. 연습하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일자리를 얻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분식집에서 서빙과 배달을 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어요. 처음 며칠은 서울말이 어색해서 손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여기서 왔어? 사투리 귀엽네. 얼굴이 빨개졌지만 꾹 참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표준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따라하고 드라마 대사를 외웠어요.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투덜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수정이 또 왔네. 오늘도 화이팅. 매일 밤 지훈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누나, 언제 와? 그 지훈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곧 갈게. 용돈 보낼게.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박 사장님이 저를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하나씩 싸주셨어요. 수정아, 이거 아침 대신 먹어. 박 사장님이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됐어. 네가 우리 딸 같아. 박 사장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향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김밥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어머니의 손맛처럼 느껴졌어요. 주말마다 지훈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비가 아까워서 새벽 무궁화호를 타고 왔어요. 분식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며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누나, 나도 빨리 돈 벌고 싶어. 지훈이 말했어요. 너는 공부만 해. 누나가 다 해결할게. 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지훈을 예뻐했어요. 야, 너 누나 닮아서 착하네. 떡볶이 먹어라. 지훈에게 음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의대생 김진우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친절한 미소를 지닌 25살 선배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정 씨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김진우가 물었어요. 어려워요. 특히 수학이 문제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의대 다니기 전에 수학 과외도 했었거든요. 김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은 얼마나 들여야 하나요? 돈은 필요 없어요. 라면 값만 계산해 주세요. 김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진우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분식집이 한가한 오후 시간에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연필로 적은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췄어요. 수정 씨는 이해력이 빨라요. 금방 늘 거예요. 김진우가 격려해줬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젊은 것들이 공부하니까 보기 좋네. 저는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특히 김진우를 보며 의료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는 김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간호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김진우가 진심으로 격려해줬어요. 분식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2주 앞둔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군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첫차 기차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소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대답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와 지훈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내가 알바를 할게.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구했어. 안 돼. 너는 고등학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누나 혼자 다 짊어질 수 없어. 나도 도와야지. 결국 저는 서울로 돌아가 밤에 대리운전 알바를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잤습니다. 한 달 후 지훈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는 거였습니다. 지훈아.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누나, 괜찮아. 깁스만 하면 돼. 지훈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동생까지 다치게 만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분식집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병, 지훈의 사고,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참 듣고 계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들었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검정고시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가 분식집에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김진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수정 씨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현실이 더 급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의 사고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분식집 문을 닫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을 비췄어요. 수정아, 너 이러다가 몸 망가져.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넌 아이들이나 손님만 챙길 게 아니라 내 꿈도 챙겨야 한다. 박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꿈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제가 대답했어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은 없어.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해. 그때 김진우가 분식집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손에는 뭔가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수정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김진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대학 가기 전에 먼저 자격증을 따면 어때요? 일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간호조무사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네, 병원에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이에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간호사가 되는데도 도움이 돼요. 김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그거 좋은데 너 성실하니까 금방 딸 거야. 김진우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시험이 1년에 2번 있었어요. 다음 시험까지 4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정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진우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낮에 손님 없을 때 공부해도 돼. 월급은 그대로 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새로운 길이 보였거든요. 고시원 책상에 앉아 김진우가 준 교재를 펼쳤어요. 내 두 손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예전에 했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었어요.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돌아와서도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로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누나, 정말 할 수 있어?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누나 믿어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까지 외워야 할 내용이 산더미였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단어장을 펼쳐놓고 외웠어요. 대퇴골, 경골, 비골. 지하철 소음 속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분식집에서도 김진우가 틈날 때마다 가르쳐줬어요. 혈압 측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습용 기구를 가져와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가 공부할 때 다른 알바생을 부르거나 직접 서빙을 하셨어요. 공부해라, 공부해. 나는 괜찮으니까.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책을 펼쳤어요. 운전기사분들이 신기하게 봤습니다. 아가씨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시험 2주 전 모의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낮았어요. 합격선까지 10점이 부족했습니다. 분식집 화장실에서 울면서 김진우에게 전화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수정 씨 마지막 2주가 가장 중요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김진우가 격려해줬어요. 마지막 2주 동안 저는 하루에 2시간씩만 잤습니다. 대리운전 끝나고 새벽 4시에 돌아와서 6시까지 공부하고 분식집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틈틈이 문제집을 봤어요. 시험 전날 밤 아버지와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시험이야. 기도해줘. 수정아, 넌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누나 꼭 붙어야 해. 지훈도 응원해줬습니다. 시험 당일 김진우가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수정 씨는 충분히 준비했어요. 자신감 갖고 하세요. 시험장에 들어가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안정이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은 김진우가 가르쳐준 내용이었어요. 내 두 손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실습 문제를 풀면서 예전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간호학 실습에서 응급 환자의 맥박을 재는 상황을 상상하며 답을 적었어요. 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 달 후 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합격 두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합격했어. 저는 분식집에서 소리쳤어요. 박 사장님이 뛰어와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김진우도 축하해줬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고향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울었어요. 수정아, 정말 고생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 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후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검정고시도 무사히 합격해서 간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학교였어요.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분식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케이크까지 사오셨어요. 수정아, 이제 정말 간호사 되는 거네. 박 사장님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김진우도 축하해줬습니다. 앞으로 4년 더 힘들 텐데 끝까지 해내세요. 네, 꼭 해낼게요. 저는 다짐했어요. 그 무렵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훈이 학교에서 모범학생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누나, 이제 내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지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기특하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투석 치료가 안정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누나 덕분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집만 된 줄 알았는데 내 덕에 다시 살아있구나. 아버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잖아요. 저도 울먹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대학교 1학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욱 바빴어요.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부학 실습실에서 인체 모형을 보며 공부할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간호사가 되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진우는 이제 의대 4학년이 되어 바빠졌지만 가끔 분식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특히 실습 시간이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제 공부를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시험 기간에는 일찍 들어가도 돼. 공부가 우선이야. 2학년이 되어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진짜 간호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얀 실습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으니 꿈 같았습니다. 첫 실습 때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맥박을 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두 손으로라도 지켜야 한다던 옛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맥박 60회 약간 불규칙합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잘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지키려던 손이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실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누나 오늘 정말 환자를 도왔어. 와, 누나 대단해. 진짜 간호사 다 됐네. 지훈이 신나게 말했어요. 3학년, 4학년을 거치며 저는 점점 실력 있는 간호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수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졸업을 앞둔 4학년 말, 박 사장님이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호사 가운이었어요. 수정아, 이거 입고 진짜 간호사 되어라. 박 사장님이 가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우도 이제 인턴이 되어 바쁜 와중에도 축하해줬어요. 수정 씨 이제 동료네요.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가고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떨리고 설렸어요.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국가고시 합격 발표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발표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시 정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합격. 화면에 떠오른 두 글자를 보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합격했어. 분식집으로 뛰어가서 박 사장님께 알려드렸어요. 선생님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수정이가 드디어 간호사 됐네. 박 사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향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울었어요. 수정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간호사구나. 아버지, 지훈아,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우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축하해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예요. 며칠 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제 이력을 보며 물었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나요? 제 두 손으로 가족을 지켰듯이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응급실 배치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저는 하얀 간호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간호사 이수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 손으로 사람을 살릴 거야.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선배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해줬습니다. 새로 오신 수정 씨죠?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여러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정 씨, 여기로 오세요.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첫 업무는 혈압 측정이었어요. 환자의 팔에 혈압계를 감고 펌프를 눌렀습니다. 상압 120, 하압 80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잘했어요. 선배 간호사가 격려해줬습니다. 점심시간에 분식집에 들러 박 사장님께 인사드렸어요. 선생님, 첫 출근 잘 마쳤어요. 그래, 우리 수정이 이제 진짜 간호사네. 자랑스럽다. 박 사장님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누나 오늘 정말 환자들 도왔어. 누나 정말 대단해. 나도 누나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 지훈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도 꿈을 찾아가면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 부는 고향에서 시작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제 두 손은 가족을 지켜낸 손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병원으로 갈 거예요. 하얀 간호복을 입고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손으로 사람을 살릴 거야.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